안녕하세요, 미나 시청자 여러분. 레빗 2025 왓츠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SCK 이경미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웨비나 진행을 해주실 두 분의 연사자 모셨는데요. 각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토데스크의 최용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SCK의 전재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뉴페이스신데 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연례 행사를 저도 이제 같이 하게 되어서 좀 감회가 새롭습니다. 내년에도 같이 할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가 왔는데 네. 이사님으로 승진하신 거 축하드린다고 댓글이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분이 어떠신지.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의 컨텐츠 아젠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그랬듯이 레빗 2023과 2024에 대한 키워드 소개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레빗 2025의 신기능 소개해드릴 거고 Q&A 진행을 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가 준비한 장표가 너무 많아서 Q&A를 마지막에 진행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바로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로 최용성 부장님이 보시고 답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같이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2023과 2024의 키워드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2023의 키워드 뭐가 있나요? 네, 레빗 2023 키워드 같은 경우 저희가 잘 보면은 프로젝트 브라우저 이때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시트에 얹은 거, 안 얹은 거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브라우저 기능이 새로 들어왔고요. 두 번째는 슬라브 에디팅 기능 중에 히든 라인을 지금 없애는 기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점이 이제 도로를 그리시거나 서페이스 관련돼서 이제 비정형 바닥을 그리실 때 이제 히든 라인을 이용할 수 있다라는 게 2023의 특징이고요. 또 이제 퍼포먼스가 되게 좋아졌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단점도 있습니다. 중간에 3D 객체가 좀 안 보이거나 그러니까 실제로는 있는데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어서 저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인지 뷰가 그 시트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배치를 해놓고 시트를 교체하는 방식이 2023에서 들어온 업데이트 최신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2024의 키워드는 어떻게 될까요? 2024 같은 경우는 다크 테마 모드가 들어와서 기존의 CAD처럼 검정 화면을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손쉽게 이제 테마를 변경하는 기능이 있었고요. 그리고 토포 솔리드 기능이 들어와서 이제 뭐 서페이스의 터널이나 아니면 굴착 관련된 거를 좀 작업하실 때 쉽게 이제 컷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리바 밴딩 디테일 드로잉이 들어와서 철근 샵 관련돼서 조금 더 편하게 이제 드로잉 할 수 있는 기능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멀티뷰 플레이스가 들어와서 시트의 여러 뷰를 클릭해서 이제 던지는 뭐 이런 기능들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네. 2023, 2024의 키워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저는 이제 가장 큰 업데이트 기능은 저희가 다이나모로 계속 공개를 하고 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도 가장 질문이 많았던 아이템들이 빈피어스에서 무료로 애드인으로 개발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무료로 가시겠다라고 저희가 이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해당 아이템 같은 경우는 안타깝게도 2025 버전은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 됐지만 24 버전까지는 다 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드 투 크롭, 오토 디멘전, 링크 엑셀, 오토 조인, 오토 태그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써보시면 어떨까라고 해서 장표를 넣어봤습니다. 네, 이거 고객사에 소개를 하고 교육을 같이 진행을 하면서 써봤는데요. 굉장히 만족도가 특히나 도면화 작업 부분에 있어서 매너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을 개선을 해줘서 굉장히 좋은 툴 같습니다. 어차피 프리웨어이기 때문에 프리웨어가 잘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많이들 사용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적극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오늘의 메인이죠. 레빗 2025 왓츠뉴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 건데요. 저희 기존처럼 크게 5개의 카테고리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인터페이스인데요. 인터페이스의 첫 번째, 서치 인 프로젝트 브라우저에서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4 버전에서 프로젝트 브라우저에 업데이트된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검색이 가능해졌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2024에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검색은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밸브를 검색했을 때 그 하위 노드에 어떤 항목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으면은 그 부분을 확인할 수가 없었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2025에서는 이제 검색을 통해서 하위 노드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텍스트가 있는데 그 특정 텍스트가 검색 결과에서 하위 노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하위 노드가 이렇게 접혀져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사용자 그거를 확인할 수 있게 추가된 기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크 테마가 2024에 업데이트되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셨을 텐데요. 저도 지금 되게 굉장히 잘 활용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이제 일람표나
쉐어드 뷰 같은 특정 패널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5에서는 일람표와 쉐어드 뷰 패널에서도 이렇게 적용이 돼서 이제 전체적으로 다크 테마를 활용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퍼스널 엑셀러레이터가 기능이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이제는 윈도우즈 시스템 트레이에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클라우드 모델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캐시를 내가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를 시스템 트레이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의 이제 저장소의 공간을 사용자가 직접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업데이트가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모델 한정이긴 하지만 내가 이 클라우드 모델의 캐시를 얼마만큼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 옵션 바가 없어졌습니다. 그게 없어졌다고 해서 기능이 없어진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어떤 기능을 쓰려고 버튼을 클릭하면 그 아이콘과 화면 사이에 이렇게 있는 바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바가 있었죠. 예. 네. 그 옵션이 아이콘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다 테스트해서 찍어봤는데 네. 3D 스냅핑이 이게 저렇게 아이콘으로 바뀌었습니다. 음. 그래서 메스 작업하실 때 조금 더 선택하시기 편해졌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크플레이스 이제 플레이스 하는 그 플랜을 잡잖아요. 네. 거기에 모음지처럼 제 간격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 쇼를 눌렀을 때 네. 저렇게 모는지처럼 깔리네요. 근데 단점은 그 모델링 안쪽에 있는 바닥에는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저 이제 다시 화면을 좀 바꿔주는 그 기능도 추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크나 아니면 타원을 그릴 때 이게 저희가 각도값을 가지고 그리면 이제 스케일이 올라가고 각도값이 없으면 이게 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지킬 수 있는 기능이 이제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옵션 바에 있던 기능이 프로퍼티 창 기능으로 들어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에어리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전체 면적 검토를 하는데, 이때 그 자동으로 에어리어를 그려주는 룰들이 있어요. 근데 제 불편해서 그걸 끄시기도 하고 키시기도 하는데, 실은 옵션 바에 있어서 저도 작업을 하다 항상 헷갈리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아이콘으로 커져서 그 에어리어 룰을 적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케일 같은 경우도 옵션 바에 있다 보니까 내가 이거를 찍어서 키울 건지 숫자로 키울 건지 이런 기능이 좀 가시적으로 잘 안 보였는데, 아이콘으로 바뀌면서 좀 더 명확하게 이제 편의성이 높아졌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레벨도 있습니다. 레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옵션 바에 있는 작은 기능들이 딱 기능의 아이콘으로 들어오니까 저는 좀 보기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태그 같은 경우도 내가 어떤 심볼을 놓고 어떤 길이로 저 지시선을 그릴 건지 이런 것들도 계속 안 보이셔서 좀 헷갈리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라이브러리 마테리얼에서도 좀 더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요. 이전에는 이제 이런 마테리얼 하나하나들을 다 삭제를 하려고 할 때 개별 선택을 해서 삭제를 하거나 혹은 범주에 넣으려고 할 때에도 개별적으로 다 하나씩 넣어줬어야 되는 부분이 이제는 멀티 셀렉션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삭제를 하거나 혹은 범주로 이동을 하거나 하는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어서 좀 더 이제 마테리얼 관리를 하는데 쉽게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업데이트된 부분이 이제 모형 탭에 가서 봤을 때 이제 렌더링된 결과물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렌더링 결과물을 보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부분이 답답하신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퀵이라고 하는 저런 기능이 생겨서 렌더링 결과물을 빠르게 볼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추가되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서치인 브라우저서부터 다크템, 그다음에 퍼스널 액셀레이터, 그다음에 옵션 바, 그리고 머티리얼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네. 되었는데요. 부장님, 여기서의 원킥은 뭘까요? 네, 인터페이스가 예전처럼 브라우저가 확 바뀌거나 서치 기능이 새로 추가되지 않아서 굳이 찾자면 이제 옵션 바에 있는 기능들이 아이콘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시각적으로 편의성이 높아졌다는 거랑,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ABC 프로를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스토리지 용량을 하드에 얼만큼 남았는지 이제 그런 것들 헷갈리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지워주거나 이런 기능들이 퍼스널 엑셀러레이터로 들어왔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옵션 바 같은 경우는 아이콘으로 됐거나 아니면 속성 네. 프로퍼티에 추가됐거나 이 부분 꼭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모델링 부분입니다. 그래서 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네. 오토 조인부터 네. 기자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오토 조인이라는 이 월의 기능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저는 굉장히 새로운 기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기대가 다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기존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큰 프로젝트는 구조랑 마감벽을 나눠서 이제 링크를 걸어서 작업을 하시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는 뭐 복합벽체로 그린다든지 아니면 구조랑 마감을 따로 뜯어서 이제 웍셋으로 작업을 하실 겁니다. 저희가 마감과 구조를 따로 그린 다음에 오프닝을 같이 조인하기 위해서 조인 버튼을 누르면 저렇게 커튼홀로 그리거나 문으로 그리거나 윈도우로 그리거나 이게 다 조인이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오프닝이랑 프로파일로 오프닝을 낸 경우는 이제 조인이 안 되는데, 그럼 2025에 저 오토 조인이 나오니까 전 당연히 프로필과 그리고 오프닝은 되겠지. 네. 네. 안 됩니다. 네. 기존에 이제 패밀리로 된 것만 작업이 됩니다. 이제 커튼홀, 뭐 엠베디드 월로 작업을 하거나 역시 안 뚫립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웠고요. 이 기능이 좋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실은 뭐 그렇게 클릭 한번 줄이기 위해서 저 아이콘을 넣은 건 좀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링크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링크는 네, 택도 없습니다. 다 안 됩니다. 네, 아예 다 되지 않아서 되게 안타까운 기능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네. 해당 내용은 저희 다이나모 코드로 그 오프닝과 프로파일에 관련해서 조인하는 거를 곧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토 조인은 좀 안타까운 기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랩핑 관련돼서 이제 저희가 기능이 하나가 추가가 됐는데요. 이제 프로퍼티에서 랩핑을 하겠다, 마감을 하겠다라고 누르면은 저렇게 바로 도면에서 이제 클릭해서 랩핑을 하거나 마감을 풀어버리는 저 기능이 직관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프로퍼티로 가지 않아도 바로 내가 선택해서 랩핑을 마감을 돌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멀티 프로파일이 좀 바뀌었는데요. 저희가 2024 버전까지는 단일 라인으로 작업을 해야 됐어요. 근데 저게 이제 오프닝이 된다고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기존에 저도 실무를 할 때 히든 멀리언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디테일한 멀리언을 그려라 라고 하면은 그 도면의 아웃라인과 사이즈만 맞춘 다음에 저희가 디테일을 이렇게 그려가지고 넣었거든요. 네. 또는 디테일을 다운받은 거를 캐드에서 작업해서 넣었는데 결국에는 좀 안타까운 게 저 모양이 좀 뚫려 있거나 이런 것들이 단면상에서 보이거나 이러면 조금 더 프레젠테이션 하거나 아니면은 뭔가 보여주는 디테일이 조금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일부분 제너릭 모델로 만들어서 넣은 경우도 있고 뭐 아무튼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좀 안타깝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2025 버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뚫립니다. 저 프로파일이. 그래서 약간 그 루프만 닫혀 있으면 된다라고 이제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짧은 선들은 안 되더라고요. 제가 어떤 것까지 테스트를 해봤냐면 캐드에서 디테일을 받아서 익스플로드를 시키면 얘가 바로 되지 않을까 해서 뭐 그것도 작업을 해봤는데 레빗 같은 경우가 0.8mm는 0.8mm 이하는 표현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드를 익스플로드 시켜버리면 디테일 라인 같은 경우는 0.8mm 이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선이 잘 안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형태만 구현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배열 기능도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배열에 1 이하의 값은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이나 0이라는 값을 넣을 수가 없었는데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다만 이거는 이제 프로젝트에서는 안 되고 패밀리 내에서만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0이나 1이라는 값을 넣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오류 메시지가 나왔어서 그 부분을 이제 수식으로 처리를 해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는 0과 1이라는 값을 이제 바로 넣어줄 수가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레이가 있는 부분에 이제 1이라는 값과 0이라는 값을 넣어서 이런 표현들을 해줄 수 있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율도가 높아졌다라는 점이 업데이트된 사항입니다. 네, 패밀리 상에서의 어레이라는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토포 솔리드의 엑스케이베이트 맞습니까 발음이?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엑스카베이션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네, 굴착 기능이 새로 이제 터파이 기능이 들어왔는데요. 2023 버전까지는 빌딩 패드가 있습니다. 근데 2024 버전부터는 토포 솔리드로 바뀌면서 빌딩 패드가 삭제됐거든요. 그래서 2024에도 저희가 테스트로 메스를 그리셔서 잘라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능이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일단 2024에서 토포 솔리드를 컷하는 방식은 일단 바닥은 안 됩니다. 저렇게 바닥을 파먹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땅굴을 파듯이 파먹는 거기 때문에 안 되지만 메스로 제가 뭐 제너릭 메스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메스로 그려서 파버리면 제가 파집니다. 그리고 합칠 때
그냥 제너릭 모델로 토포 솔리드를 만들어서 조인하면 제가 최적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전체 얼만큼 채워야 되고 빠져야 되고 이런 것들을 스케줄에서 다 볼 수가 있는데 레빗 2025 같은 경우는 굴착하거나 텁하는 기능이 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바닥을 누르거나 지붕을 누르면 얘가 자동적으로 파집니다. 그래서 빌딩 패드를 쓰지 않고도 바닥으로 빌딩 패드 기능을 쓸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메스랑 당연히 제너릭 모델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빌딩 패드가 2024부터 없어졌지만 어떻게 보면은 바닥 기능으로 빌딩 패드가 만들어진 게 다시 2025 버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해당 바닥을 파버리면은 저 대지에 내가 얼만큼 이 바닥이 팠는지, 그 다음에 매수로 얼만큼 바닥을 팠는지 이 컷 관련된 물량이 나오게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쓰셨던 컷 앤 필 기능도 물론 다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파버리고 나서 저희가 조경을 심거나 아니면 엘레멘트를 넣을 때 면을 인식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채우기, 그러니까 토포를 이만큼을 이제 채우겠다라고 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파진 부분에 대해서는 다 업데이트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토포 솔리드가 이게 양이 많긴 한데 실은 눌러보면 별게 없거든요. 그게 메스가 이제 페이스가 되는 게 저희가 커튼 시스템, 그 다음에 루프, 그 다음에 월, 플로어 이렇게였는데 토포 솔리드도 면을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테스트를 또 해봤습니다. 이게 이제 몇 가지 이걸 써보신 분들은 또 단점을 다 아시거든요. 저희 또 유저분들은. 근데 이제 약간 이렇게 비정형적이거나 아니면 골프장처럼 약간 지정이 다 돼 있는 공면을 좀 표현돼야 하는 이런 토포 같은 경우는 이제 면을 찍어서 저렇게 서페이스를 하면 좋은데 단점이 또 이제 토포 솔리드가 1200, 1500 이렇게 두께 값을 주게 되면 이게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추셔서 면을 잡고 두께를 높이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고, 또 단점이 이제 바닥을 인지해서 자동으로 저 파주는 기능이 그 페이스 기반으로 만든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메스로 또 그걸 또 빼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기능이지 않나. 그리고 이게 자유도가 조금 이제 좀 떨어져서 이렇게 이게 좀 아무튼 있는 기능인데 많이 쓰실까? 아쉬움이 많이 남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토포 솔리드에 또 스무스 쉐이딩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지형이 지저분하게 나오거나 좀 보기 힘든 것들은 저걸 누르면 쉐이딩이 돼서 좀 이쁘게 지면이 정리된다. 이런 그래픽적으로 이 기능도 있어서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차이를 크게 못 느끼겠네요. 맞습니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 기능이 있지만 크게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뭐 큰 기능은 아니고요. 저희가 토포 솔리드로 오면서 토포 자체가 이제 바닥처럼 레이어를 계속 줄 수 있다 보니까 이게 그 포인트를 가지고 저희가 업다운을 시킬 수 있거든요. 대지 지형을 그리고. 근데 그게 이제 3D 스냅이 잡힌다. 그래서 조금 더 편하게 지형에 맞춰서, 그러니까 건물에 맞춰서 이렇게 뭐 포인트를 조정하실 수 있는 기능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리바를 스플라이싱 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2025에 이제 리바를 선택하게 되면은 스플라이스 리바라는 기능이 저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잠깐 설명드렸던 필터와 적용해서 같이 얘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스플라이싱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자를 수가 있고, 길이를 내가 원하는 길이만큼 넣어서 맥시멈 길이와 미니멈 길이를 지정한 다음에 자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를 때 이제 겹침 이음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겹침 이음을 할 건지도 사용자가 조절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리바에 대한 표현이 조금 더 향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왜냐면 다 이음 철근 안 된다고 그쵸. 되게 얘기 많으셨는데 또 나오니까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이게 너무 답답한 게 2024에는 뭐 리바에서 복사되고 뭐 이게 다 맞아요. 보이는 것도 되고 빨라졌고 되게 좋습니다. 이러면 이음 철근이 안 돼서 안 돼. 또 이음 철근이 된다고 말씀드리면 또 다 아무 말도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음철근에 대한 정확한 그 기준값대로 다 모델링 네. 반영이 가능한 거라서 네. 한번 이제는 써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리바 디테일링이 조금 더 좋아졌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이 부분도 이제 리바 관련돼서 업데이트된 부분인데요. 리바에 있는 구속 조건을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게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바를 이제 피복 두께나 혹은 이제 관련된 면에 대해서 구속을 주게 되는데 이 부분을 사용자가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구속 조건을 해제하거나 혹은 뭐 이전 형태로 돌리거나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런 리바의 구속을 사용자가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서 좀 더 디테일 부분도 업데이트가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틸 부분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24 버전에서도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25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 스틸 커넥션이 있는 부재에 대해서 24에서는 이제 이 자르기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25 버전에서는 스틸 커넥션이 있는 부재에 대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르기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이런 편집 가능한 부분들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스틸 커넥션이 이제 자동화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자동화 부분에 리스트가 좀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2024까지는 35가지의 자동화 이 커넥션을 제공을 했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31가지로 줄어들어서 오히려 더 나빠진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기존에 이 35가지가 너무 세부적으로 이제 항목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용자가 뭘 선택해야 되는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31가지로 줄어들면서 거기에 이제 사용자 선택을 좀 더 줄임으로써 빠르게 선택을 할 수 있고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부분이 업데이트된 부분입니다. 진짜인가요? 제가 저 부분이 정말인지 아닌지를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사실상 안에 다이나모 로직은 바뀐 건 없더라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카테고라이징이 좀 더 새롭게 바뀌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MEP 부분입니다. 기존에 이제 뭐 디퓨저를 모델링을 하셨다라고 하면은 2024 버전에서는 디퓨저를 모델링 할 때마다 이 프로퍼티 창의 마크란에 자동으로 그 숫자가 넘버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2025에서는 이 기능을 이 마크의 이 프로퍼티 값을 뭐 그 일람표라던가 아니면 도면이라던가 이런 데서 일반적으로 쓰시는 데이터 값이 아니다 보니까 마크에서 얘를 디저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디퓨저를 이제 모델링을 하시더라도 저 마크란에 이제 넘버링이 자동으로 매겨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전기 부하 계산을 할 때 기본 초기 단계 때 이제 룸 베이스로 해서 전기 부하 계산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존 2024 버전에서는 이 룸 베이스로 해서 일렉트리컬에 대한 세팅을 할 때 삼상에 대한 인풋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삼상 이외 단상은 입력을 할 수가 없었는데 2025 버전에서는 룸을 선택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전기 부분에 있어서 단상인지 삼상인지를 선택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일 경우는 단상 그리고 3일 경우는 삼상으로 해서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한 기존에는 각 룸별로 해서 서플라이 프롬 그다음에 뭐 그 볼티지에서 뭐 480볼트다 아니면 뭐 60볼트다 220볼트다 이런 볼트 부분에 대한 부분도 다 그냥 정해져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제 일렉트리컬 세팅 부분에서 사용자가 3상 3선식 380볼트 3상 4선식 뭐 220볼트 뭐 이런 식으로 단상과 삼상에 대한 정의를 다 할 경우 이거를 디스트리뷰션 시스템에서 다 선택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그래서 굉장히 저 에딧 버튼을 이용을 해서 변경하실 수 있어서 사용자가 좀 더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맥시멈 서킷에 대한 파라미터 값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2024 버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프로퍼티 값이 없었는데 2025에서는 맥시멈 서킷 파라미터라고 해서 이 값이 서킷에 대한 치수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패밀리 에디터에 가셔서 파트 타입을 선택을 하셨을 때 아더 판넬이거나 이퀴먼트 스위치일 경우에만 이렇게 프로퍼티 값에 추가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런 아더 판넬인지 이퀴먼트 스위치인지를 구분하실 수 있는 거는 프로퍼티 창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패밀리 에디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얘기가 그럼 뭐냐라고 했었을 때 통신 단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회로 수가 있는데 기존에 만약 5개의 회로를 구성하는 단자인데 만약 사용자가 5개가 아닌 6개를 추가 구성하게 되면 이건 휴먼 에러를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전혀 뭐 알람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만약 제가 맥시멈 서킷 파라미터를 5로 시수를 입력을 했다라고 하면은 6개로 이걸 추가할 때마다 이제 에러 메시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신 단자를 이제 해가지고 제가 맥시멈을 이제 8로 입력을 하게 됩니다. 8로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 단자에는 8개의 통신에 대한 랜선이 이제 꼽히게 되는 건데요. 지금 현재 7개의 랜선이 지금 그 시스템 브라우저에서 보이게 되고요. 제가 하나를 이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은 이제 딱 8개가 됐기 때문에 전혀 에러 메시지 없이 이제 그 랜선에 대한 부분이 추가될 수가 있는데, 만약 제가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그럼 추가를 했을 경우 하단에 이제 에러 메시지가 되는 거죠. 제가 맥시멈을 8로 했는데 지금 9개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서 이러한 알람을 통해서 휴먼 에러를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더 판넬 같은 경우 이제 그 컨슘 파워라고 해서 이제 저압 같은 경우는 이 값이 합산이 안 되고 2024에서는 누락됐었습니다. 그래서 합산된 값이 아니라 뭐 100이면 100, 그리고 저압에 대한 80이다 하면은 얘는 합산이 안 돼서 보여졌다면 2025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저압 부분에 있어서도 아더 판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컨슘 파워가 토탈로 합쳐져서 보여진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더 판넬 같은 경우 이제 데이터 커넥터가 있고 파워 커넥터가 있습니다. 통신 단자라고 하더라도 결국 여기에 전력을 공급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패밀리 같은 경우 저런 커넥터를 하나만 추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일렉트리컬 이퀴먼트 패밀리에서 하나 이상의 커넥터를 추가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커넥터를 추가하시고 이걸 이제 파워 커넥터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이 커넥터 회로는 시스템 셀렉트에서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파워 커넥터 같은 경우는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돼지코라고 하는 부분이 1이라고 해서 셀렉트 되게 그 셀렉터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또한 그 데이터 커넥터 같은 경우는 총 아까 8개가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 8개에 대한 커넥터가 리스트업 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될 경우 이퀴먼트 패밀리에서 얼마든지 커넥터를 추가하고 이 부분에 대한 커넥터 회로를 시스템 셀렉터에서 선택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부분에서도 진짜 많은 기능들이 있었죠. 뭐 네. 오토 조인부터 시작해서 패밀리에서 어레이 되는 부분, 그다음에 토퍼 솔리드, 그다음에 제일 좋았던 스플릿포 스틸이라던가 그다음에 스틸 커넥션에 대한 업데이트되는 사항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어떻게 대표적인 원킥은 뭘까요? 네, 그 오토 조인 월을 이제 꼽지 않고 멀리온 프로파일과 그 어레이 기능인데, 이게 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프로젝트에선 어레이가 안 됩니다. 네. 네, 어레이는 패밀리 안에서 저희가 옵션으로 설정할 때이기 때문에 또 하셔야 되고, 또 0을 놓고 나서 그냥 바로 적용시켜버리면 프로젝트에 떠다닙니다. 그래서 꼭 그렇죠. 기준점이 되는 모델 라인이라도 그려놓고 어레이를 0으로 맞추셔야 되고요. 그리고 토프 아무래도 그 텁하기 기능이 좀 편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면 빌딩 패드가 없어지면서 되게 질문을 많이 하셨거든요. 빌딩 패드 잘 썼는데 어디 갔냐? 그래서 네, 다시 2025에 돌아왔습니다. 네. 그리고 리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너무 좋은 관련된 것 거. 같다라고 하셨죠. 뭐 익스카베이션을 하기 위해서 뭐 다시 또 뭐 11-3D로 가거나 그럴 필요 없이 토퍼 솔리드 안에서도 다 가능하다라는 부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인포메이션 부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이 하나가 왔는데, 그 김상철님께서 2025 버전에서 벽체가 만나는 부분에 벽체가 파고 들어간다 했는데, 실은 저는 아직 이런 상황을 만나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서 그 유튜브에 올리건 아니면 추가 영상으로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질문은 없나요? 네. 그러면 이제 인포메이션 부분에 있어서 리바 필터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리바 부분이 이제 슬라이싱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리바 필터에도 이 다양한 룰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바 랩스 랭스라든지 혹은 뭐 맥시멈 랭스라든지 미니멈 랭스, 그리고 스플라이스 엔드에 대한 표현들을 이제 룰에 추가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적용을 하냐면은 저희가 이제 필터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맥시멈이나 미니멈 값을 넣어서 이제 룰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화면에서 바로 일정 길이 이상이 되는 리바나 혹은 일정 길이 이하로 되는 리바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가 길이 이상으로 된다라고 하면은 앞서서 설명드린 기능을, 스플라이싱 기능을 이용을 해서 특정 이 범위로 잘라서 다시 표현을 해주는 것들이 이제 좀 더 쉽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필터 디서플린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용자 요청에 의해 가지고 다양한 디서플린이 더 추가가 되었고, 지금 화면에 보시는 7가지의 카테고리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이런 필터 디서플린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25를 사용하시는 부분이 이제 2024로 내려갈 수 없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런 디서플린들이 점점 추가되고, 앞서서도 얘기했었던 내용들이 점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상위 버전을 쓰다가 하위 버전으로 내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을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GIS 코디네이트 시스템 새로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한국 것도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해서 막 봤는데, 제가 요걸 딱 떴는데 물어볼 데가 없어서 예전에 호건코리아랑 제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관련해서 그렇죠. 웨비나 네. 같이 진행하셨잖아요. 네. 여의도를 네. 저희가 다시 그래서 이지수 과장님한테 물어봤더니 이제 쭉 알려주시더라고요. CGCS는 중국계 좌표계고, 저 또 뭐 전 미국 좌표계고, 아이슬란드 좌표계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이 관련된 좌표계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래서 네, 좀 일반적으로 아쉬웠다. 토목에서는 좌표계 코디네이트 시스템을 쓰는데, 레빗하고 어떤 CB3D의 가장 큰 다른 점이 코디네이트 시스템이 CB3D에는 있고 레빗에는 없다라는 거였는데, 국내에서는 GRS80 좌표계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네. 그다음에 뭐 UTM-84 52N이라는 거를 이제 일반적으로 쓰게 될 경우 이게 한국 그 네. 좌표계라고 인식이 되는데, 지금 보니까 그 리스트에는 해당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 네. 언젠간 들어오겠죠? 언젠간. 네. 그리고 룸 관련돼서 저희가 또 좀 기능이 추가가 됐는데요. 2024 같은 경우는 저희가 둘레값이 이제 최외곽 라인, 아웃라인만 잡았다라고 하면은 2025에서 저희가 둘레값을 인라인까지 잡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냐라고 하셨을 때는 뭐 면적은 똑같지만 저 둘레값이 달라지면은 저희가 계략 견적을 뽑을 때 모델링을 하지 않고도 해당 마감면에 관련된 물량들을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충분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친환경이나 리드 자격증이 없거든요. 근데 지금 친환경을 엄청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따실 거 아닌가요? 못 답니다. 그래서 GVXML 관련돼서도 테스트를 계속 하고 있는데, 레빗에서 룸이나 벽체로 내보내면 이게 깨져요. 안타깝게도 다른 프로젝트로 넘겼을 때.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드리는 거는 스페이스랑 존으로 내보내시면 깨지진 않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7.03으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아마 이경미 부장님이 MEP 관련돼서 어널리시스를 하실 때도 존이랑 스페이스로 내보낸 그 형상들이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정말 깨짐이 없습니다. 그래서 2025에서 GBXML로 업데이트 됐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카본 어널리시스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것도 또 인사이트 360이나 뭐 어널리시스처럼 어렵진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그렸던 모델을 저 어널리시스 버튼을 눌러봤는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카본 어널리시스 관련된 내용을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안에 이제 물성값이나 이런 것들을 넣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저 쉐입이나 벽체가 쓰고 있는 물성값들이 탑재가 되는 것들이 있어서 뭐 전체 이 건물을 짓기 위한 카본량 뭐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또는 이 수식이 난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저희가 인사이트 360이나 이런 거 수식을 못 바꿨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수식 값들도 바꿀 수 있고 특정 머티리얼 값들도 제가 여기서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게 달러로만 해갖고 표시가 됐었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바꿀 수 있다라는 얘기네요. 네. 달러는 아직 원화로 됐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지만 저 값들은 바꿀 수 있다. 네. 네네.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네. 저 안에 들어와 있는 수식 값들을 바꿔서 계산을 만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카본 어널리시스의 기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저렇게 카본 어널리시스 관련된 대시보드도 한 번에 얻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구조 부분의 해석에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LCS를 이제 사용자가 레빗에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24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로봇 어널리시스의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가서 거기서 이제 LCS를 변경을 해서 다시 레빗으로 가지고 와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레빗에서 바로 해석 패널이나 해석 부재에 대한 LCS를 사용자가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X축과 Z축에 대한 변경을 해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업데이트에 더불어서 이제 로봇 스트럭처럴 어널리시스와 이제 레빗과의 데이터 호환이 좀 더 향상이 된 부분이 있는데요. 아쉽게도 이제 국내 코드와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국내 사용자분들이 이제 로봇 스트럭처럴 어널리시스를 잘 사용하지를 않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잘 모르세요. 사실 이 제품이 있는지 자체를. 그렇죠. 네. 해외 프로젝트에서 리퀘어먼트가 있을 경우에만 진짜 1년에 한 번 정도 맞습니다. 네, 요청이 오는 제품 중 하나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내에는 워낙 이 구조 해석과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제품이 있다 보니까 그 제품에서 나오는 이제 MGT 파일을 레빗으로 가지고 와서 모델링을 자동으로 해주고 일람표까지 뽑을 수 있는 애드인을 저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웨비나 끝부분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MEP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어널리시스 하는 부분에 애뉴얼 오퍼레이팅 스케줄이 추가되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스페이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각각 스페이스 프로퍼티 창에 각 실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정보를 가지고 이제 스페이스 타입에 가서 이러한 설정 값들을 추가할 수가 있었는데요. 애뉴얼 오퍼레이팅 스케줄 같은 경우는 뭐 24시간 안에 어떤 시간이 가장 뭐 부하가 많이 걸릴 건지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계절에 대한 옵션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을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MEP 세팅 부분에 저렇게 그 애뉴얼에 대한 프로퍼티 값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4시간에 대한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여름이라던가 겨울이라던가 그 상황에 맞게 우리가 에너지 분석을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그 계절과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한 옵션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추가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한 저희가 그 냉난방 부하를 가지고 그 진행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에너지 분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이렇게 메스 모델을 가지고 진행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스 같은 경우는 정확한 실이 다 나눠져 있는 건 아니고 스페이스 개념으로 해서 나눠져 있게 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위치적 요소, 그리고 각각 실에 대한 요소, 그리고 옵션 값들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그 실과 그 로케이션에 맞는 정보를 입력을 하셔서 이렇게 에너지 분석을 돌리시게 될 경우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에서 그 부장님께서 이 스페이스 부분이 깨짐없이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지금 잘 나와 있고요. 이게 냉난방 부하에 따른 레포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파란색이라던가 빨간색 부분이 냉방과 난방에 대한 부분이고 그걸 비주얼적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극지방과 그다음에 그 뭐 아프리카라던가 그다음에 또 한국이라던가 사계절이 있는 이걸 가지고 저 조사를 했었을 때 저 그래프상에 냉방과 난방 부분이 변경되는 부분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맷도 바뀐 것 같은데요, 맞죠? 네, 레포트 포맷이 옛날 그 냉난방 부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뭐 서머리 형태도 있고 디테일 부분도 있는데 저 레포트 형태도 이번에 변경이 되어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그래프로 해서 다이어그램식으로 볼 수 있게끔 변경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그 왓츠뉴에서 MEP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크게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바로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 부분입니다. 2025에서 크게 그 추가된 기능은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이 패브리케이션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를 그 처음 혹시라도 들으신다면 이 부분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클라우드 기반의 패브리케이션 데이터를 관리하는 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UI를 통해서 파트에 대해서 편집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레빗 패브리케이션 파트로 활용이 가능한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왼쪽에는 기존에 있던 패브리케이션 CAD MEP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은 FDM 화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파트 서치에 대한 기능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각각 객체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수정하는 부분은 패브리케이션 CAD MEP에 더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FDM으로 다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해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왼쪽은 패브리케이션
CAD MEP에서 이 파트를 에디트하는 과정이고요. 오른쪽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해서 이제 파트를 에디팅하는 부분인데요. 다 변경하는 부분들이 네. 다 보이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가 뭐냐 한다면 기존에 이제 패브리케이션 CAD MEP 로컬에서 이러한 부분을 했던 거를 FDM 싱크라는 거를 가지고 이 기존에 만들어 놨던 그 파트들을 APS에 업로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S에 다 업로드한 그 파트들을 FDM 싱크를 통해서 레빗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지금 일련의 워크플로우를 다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라는 부분이 이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 싱크라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 같은 경우는 그냥 URL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 그 클라우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fabdm.autodesk.com으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 싱크 같은 경우는 저희 그 매니지 오토데스크.com에서 그 프로덕트 업데이트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검색을 해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당 그 내용 순서대로 적어 드렸으니까 이 부분대로 설치를 하시게 되면 되고요. 아쉽게도 지금 현재 FDM하고 레빗하고만 연동이 되고 있습니다. 뭐 추후 이 부분이 업데이트가 되면은 더 좋긴 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FDM과 레빗과의 연동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에 데이터를 업로드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패브리케이션에서 만든 것들을. 그럴 때 이제 싱크를 통해서 이제 레빗에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클라우드 데이터에 이제 업로드를 하게 되면 저렇게 싱크를 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뜹니다. 이럴 때 이제 싱크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제 프로젝트에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데, 레빗에서 기존에는 뭐 레빗, MEP 뭐 이런 그 컨텐츠 해갖고 이거 선택을 해서 하셨다면 클라우드 모양의 뭐 아이콘이 추가가 됩니다. 이렇게 됐다면 이제 제대로 연결이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설명해드리는 이러한 내용들은 AU에서 발표 자료가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는 발표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 AU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라고 해서 인트로덕션 to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로 해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2023 AU 자료에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2025에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가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선 에딧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에서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에 이제 뭐 밸브가 이제 클릭을 하고 저렇게 편집 버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내가 선택한 밸브가 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밸브를 가지고 이제 형상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사이즈에 대한 부분이 각각 사이즈별로 해서 값들이 있는 거죠. 이제 뭐 면당 거리라던가, 그다음에 핸드 휠이라던가, 핸드 휠의 랭스라던가 이러한 값들이 지금 쭉 사이즈별로 보이는데, 이 값을 이렇게 수정을 하게 되면은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에서 바로바로 변경되는 사항들을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 파트에 대한 서치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에 굉장히 많은 파트들이 있는데 이 파트들을 검색이 쉽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파트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파트 이름이라던가 아니면은 머티리얼이라던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필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브랜드 뭐 카테고리별로 해서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또한 뭐 그럼 이제 변경된 사항에 따라서 리스트업이 됐죠. 그리고 이제 그 항목에 대한 상세 뭐 스펙이라던가 머티리얼 기준으로 해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되고, 그다음에 서치 부분에 있어서는 이름을 내가 바로 그냥 검색하고 싶다 그러면 제가 테크 서밋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검색을 하게 되면은 그 이름에 테크 서밋이라고 해서 이렇게 붙여져 있으면 얘가 바로 이렇게 검색이 됩니다. 그래서 서치 기능이 향상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이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에서 이미지 부분이 있는데 이 이미지를 실사로 넣을 수가 있고 아니면 모델링한 이미지로 넣을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이미지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저 이미지들을 이제 편집에 들어가셔서 나는 실사가 아니라 내가 실질적으로 모델링한 이미지로 변경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런 이미지로도 얼마든지 변경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가독성이 더 좋을 이미지로 저렇게 편집해 갖고 변경해 주시면 기존에는 실사 이미지였던 게 이제 적용이 돼서 이제 모델링 했던 이미지로 변경되는 부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변경된 거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패브리케이션에 대한 부분이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머티리얼 게이지 파라미터가 패브리케이션 덕트워크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머티리얼 게이지 파라미터가 MEP 패브리케이션 덕트워크의 그 프로퍼티에 추가가 되어서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이 머티리얼 게이지 파라미터가 도대체 뭘까라고 하시는데 이 덕트를 구성하는 시트 메탈 있잖아요. 시트 메탈의 두께를 말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제 같습니다. 생각엔 MEP를 하시는 분들은 저 개념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 패브리케이션을 쓰신다면은 저거를 다 아실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4에서는 프로퍼티 창에 지금 매트리얼 게이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5에 보시게 되면은 20타 4 티크니스라는 파라미터가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인포메이션 부분도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GIS 코디네이션 시스템도 들어왔고, 카본 어널리시스, 에너지 어널리시스, 그리고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여기서의 원칙은 카본 어널리시스 말고도 히팅 앤 로드 이런 어널리시스들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그다음에 이재영미 부장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가 추가된 게 최대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기존에는 그냥 MEP 모델링만 하셨다면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렉션 되는 부분까지 가시려면은 패브리케이션 MEP까지도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라면 이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에 좀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2D and 3D 도큐멘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빨리 가야 됩니다. 네, 시트 컬렉션부터 부장님께서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2024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젝트에 뷰 카테고리, 뷰 타입, 뷰 네임 이런 것들을 계속 넣어가면서 이제 시트를 구성을 했거든요.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실은. 왜냐하면 뷰를 만들고 나서 만들고 또 프로젝트로 파라미터로 만들 거냐, 쉐어드 파라미터로 만들 거냐. 그래서 막 중복되는 게 되게 많아졌는데 2025에는 컬렉션이라는 기능이 생겼습니다. 시트 컬렉션이라는 기능. 이게 어떤 게 좋냐면 제가 시트를 이제 막 만들어 놓고 시트에 얹혀 놓습니다. 그 다음에 그냥 시트 컬렉션이라는 거를 기능으로 시트를 선택하고 우측 클릭해서 나는 뭐 인허가야, 나는 SD야, 뭐 건축이야, 구조야라고 넣으면 얘를 그룹으로 자동으로 얘가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시트를 구성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데 이게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도면이 시트 브라우저가 바뀌면서 도면을 올린 거, 안 올린 거, 작업 뷰 이런 것들을 표시가 되잖아요. 다 파라미터로 쓰지 않고 표시가 됐는데 이번에는 그냥 아예 시트 자체도 그룹핑을 얘 기존 기능으로 이제 활용이 가능한 거죠. 굉장히 편해진 기능 같습니다. 네, 근데 더 편한 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 이 기능입니다. 저희가 출력을 하거나 PDF로 갈 때 저 세트를 계속 컨트롤 하거든요. 도면이 새로 생겼다, 도면이 뭐가 바뀌었다 이러면은 저기에 넣는데 지금 제가 그 시트 컬렉션에 SD 건축, SD 구조만 놓고 추가를 계속 해봤어요. 그랬더니 저 셋이 알아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PDF나 익스포트 할 때 굉장히 편해진 기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태그 얼라인 기능을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이제 저는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온라인 애드인이 있으니 그걸 쓰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기능이 그대로 레빗 2025에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태그 온라인 기능이 새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리바의 밴딩 디테일이 2024에 추가됐는데 2025에는 이 부분이 좀 더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리바의 이 밴딩 디테일을 실제 형태로만 그대로 뽑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단순화된 표현으로도 뽑아낼 수가 있게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단순화된 이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만 뽑으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좀 더 도면화에 적용하기 쉽게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 밴딩 디테일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추가된 부분이
밴딩 디테일을 이제 여러 개를 이제 뽑은 다음에 결국에는 이거를 이제 분리를 해서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면은 주석이 원하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이거를 좀 수정하고 싶었는데 2024에서는 이게 불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2025에는 탭 선택을 이용해가지고 주석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주석 위치를 변경해서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되어서 도면화 작업에 좀 더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기 어떤 분께서 자문을 해주셨다고 네. 들었습니다. 글로벌 소프트의 이인선 과장님께서 저희 이 테스트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리바세트의 표현이 업데이트가 된 부분인데 2024에서도 리바세트 프레젠테이션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2025에서 변경된 부분은 이제 멀티세트로도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이전에는 이게 하나씩만 변경이 가능했던 거를 여러 개를 선택해서 한꺼번에 변경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제가 여기 슬라이싱을 했을 때도 반영이 되는지를 테스트를 해봤는데 슬라이싱을 하면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했습니다. 네. 스틸 커넥션 부분도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는데 스틸 커넥션에 이제 주석을 달거나 태그를 달았을 때 스틸 커넥션을 브레이크를 해서 이제 뭐 볼트나 이런 부분들을 따로 보고 싶을 때 2024에서까지만 해도 이제 브레이크를 하게 되면은 이 기존의 주석들이 사라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25에서는 브레이크를 해도 주석이 그대로 남기 때문에 브레이크된 상태에서도 주석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입니다. 저것도 되게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스틸에서 좀 더 업데이트된 부분이 이제 어드밴스 스틸에서 작업이 된 모델을 저희가 레빗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드밴스 스틸에 이제 스틸 데이터 중에 이제 스틸 파트 마크나 어셈블리 마크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립과 단품도를 그릴 때 필요한 이 데이터를 레빗에서 그전에는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해당되는 데이터를 그대로 레빗으로 가지고 올 수가 있게 되어서 조립도와 단품도를 그리기 위해서 어드밴스 스틸로 다시 넘어갔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레빗에서도 이제는 작성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저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연동이 되는 부분인데 넘버링이라는 게 작업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레빗에서는 넘버링이 안 되거든요. 근데 어드밴스 스틸은 넘버링을 한다는 거는 파트, 단품도와 그다음에 어셈블리에 대한 넘버들을 유니크한 넘버들을 넣어준다는 건데 만약 이 부분이 그 어드밴스 스틸에서 레빗으로 넘어온다면 도면화 작업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 나는 레빗 디테일링 부분에 있어서 도면이 그냥 레빗에서도 하고 싶어라고 한다면 이 정보를 가지고 얼마든지 좀 작업이 가능하지 않나, 후단의 작업이 가능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정보를 또 정확히 볼 수 있어서 이렉션 되는 부분도 저 넘버 기준으로 되는데 그런 부분도 가시적으로 필터나던가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활용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MEP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해석 덕트 세그먼트와 해석 파이프 세그먼트에 그 해석 모델에 대한 카테고리가 추가되었다라는 부분인데요. VV라는 프로퍼티 그 가시성 조절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는 뭐 해석 덕트에 대한 세그먼트, 해석 파이프에 대한 세그먼트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2025에서는 그 부분이 추가가 되어 왔고 이렇게 비주얼 오버라이드로 해서 비주얼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시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널리티컬 스케줄을 통해서 이 해석된 부분에 대한 결과값도 레포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레빗에서의 저 프로퍼티에 대한 가시성을 레빗에서만 볼 수가 있는 게 아니라 패브리케이션 파트로 치환했었을 때도 동일하게 저 가시성을 유지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D and 3D 도큐멘테이션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뭐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뭐 얼라인 어노테이션이라던가 리바 태깅, 그다음에 밴딩 디테일, 그다음에 리바셋 프레젠테이션, 그다음에 어드밴스 스틸인 레빗 등 많은 기능들이 또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의 원픽은 저는 아무래도 건축하시는 분들은 시트 컬렉션, 그다음에 네. 얼라인 어노테이션 이거는 진짜 좋은 것 네, 같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구조하시는 분들은 리바랑 스틸 커넥션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또 MEP 같은 경우는 저 데이터 확인하는 거. 근데 전 아무래도 건축을 하다 왔으니까 저는 시트 컬렉션인데 제가 봐도 굉장히 제일 업데이트된 기능 중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기타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다이나모부터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이나모가 3.03으로 레빗 2025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얼마 전에 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이나모 3.10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레빗 25.2 버전, 1버전이 릴리즈가 됐거든요. 그걸 설치하시면 3.10으로 이제 되고요. 좋은 거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그 T스플라인 관련된 노드가 들어왔고 두 번째는 저 패널링 관련돼서 저희가 없어서 이제 패키지 코드를 썼거든요.
그 부분들, 그다음에 노드를 한 번에 움직이는 기능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편의성이 좋아졌습니다. 아무래도 노드가 많이 들어왔으니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다이나모도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게 어떨지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레빗의 매크로 툴이 이제 좀 새롭게 변경이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이제 IDE라고 해가지고 통합 개발 환경에서 이제 개발을 했었던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빗 매크로를 국내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을지는 모르겠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매크로를 2025에서는 바로 사용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었으니 레빗 도움말이나 혹은 이 API 업데이트된 부분을 좀 더 보신 다음에 25 버전에 적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빗 2025 버전부터 .NET 8로 바뀌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이제 뭐가 바뀌었지? 이래서 전 잘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레빗 25.1이 릴리즈가 5월 22일 날 됐어요. 그래서 깔았는데 네.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걸 다 깔아봤거든요. 아, 저기에 있는 세 가지를요? 저는 컴퓨터 제가 소프트웨어 잘 모르니까 그래서 다 깔아봤는데 요거를 깔면 딱 되더라고요. 아, .NET 8.0 데스크탑 런타임. 네, 그래서 뒤에 번호가 8.05인 거를 받으시면은 레빗 25.1 버전을 쓰실 수 있습니다. 요게 안 된다고 너무 당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포마 애드인이 이제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포마를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레빗의 포마 애드인을 설치를 해서 바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것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 해당되는 기능들이 이제는 좀 더 접근하기 쉽게 추가가 되었으니 앞서서 이제 인사이트 부분도 얘기해 주셨지만 포마도 검토를 하시는 데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폼드 디자인 포 레빗이라고 해서 제조에서의 정보를 디자인 프로세스 초기 단계 때 가져오는 플랫폼 기반의 솔루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폼드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벤터 데이터라던가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레빗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많이 요즘은 뭐 크로스 인더스트리 얘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IFC 부분에 있어서 매핑 세팅 부분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8개의 카테고리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카테고리를 이제 커스터마이즈 해갖고 얼마든지 매핑하는 부분에 있어서 카테고리 템플릿을 만들어서 활용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IFC 포맷으로 익스포트 할 때 이 매핑 세팅을 또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스텝 파일을 기존에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오거나 내보낼 수가 없었는데 이제 쉽게 익스포트나 임포트를 할 수 있게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다만 스텝 파일을 내보내고 하는 데에 있어서는 3D 뷰에 있는 그 모델만 내보낼 수 있다는 점이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스텝 자체가 3D 모델이니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내보내기라고 하는 기능에 스텝 부분이 항목으로 하나가 추가가 되었으니 이전에는 이제 스텝 파일을 가지고 오거나 내보내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던 분들은 쉽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PDF를 이제는 백그라운드에서 내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PDF를 내보내기 위해서는 내보내기를 딱 한 다음에 손 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야 됐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이제 2025 버전에서부터는 백그라운드에서 PDF 익스포트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내가 작업을 하면서도 PDF를 내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스토리지가 임프루먼트 됐다는 게 어떤 얘기냐면 제가 똑같은 파일을 2024에서 열다가 제 노트북에 이제 패럴로 이제 또 열다가 다운이 됐습니다. 네. 근데 진짜 같은 파일이 2025에서 열렸거든요. 네, 끝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약간 큰 파일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그 센트럴 파일을 이제 싱크하거나 이랬을 때 생각보다 안 열리지는 부분들을 조금 해결했다. 되게 개선되었다. 개선되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타 사이에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다이나모 3.1.0으로 되는 거라던가, 그다음에 레빗 .NET 8, 그다음에 포마 에드인, 그다음에 인폼드 디자인, 그다음에 백그라운드 익스포트 PDF 등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번 기타 사항에 있어서의 원픽은? 네, 아무래도 다이나모 3.10으로 해서 다이나모가 안정성이 조금 더 좋아지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노드들도 이제 기본 노드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인폼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인벤터와 또는 제조사의 어떤 제품들과 연결시키는 어떤 기능들,
그리고 포마 에드인 관련돼서도 되게 많이 좋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장님 좀 포마에 대한 네. 관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긴 해요. 네. 네, 좋은 좀 어떤 웨비나 하나 기획 좀 해주시죠. 네, 지금 포마 웨비나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총 5개의 카테고리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스피드하게 좀 진행을 했는데요. 인터페이스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옵션바를 통해서 옵션바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이 부분이 리본 아이콘으로 가던가 아니면 속성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좀 가장 큰 거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모델링 부분에 있어서는 그 멀리언 프로파일이라던가 어레이인데 꼭 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거는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셨지만 패밀리 안에서만 되는 부분이다. 그다음에 토파 솔리드 부분, 그리고 인포메이션 부분에 있어서는 뭐 카본 어널리시스, 그다음에 패브리케이션 데이터 매니저 부분이 좀 큰 이슈 사항이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2D and 3D 도큐멘테이션에서는 시티 컬렉션이라던가 온라인 어노테이션이 정말 사용자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앞에서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다이너모 3.1이 성능이 향상된 부분, 그리고 크로스 인더스트리를 커버리지할 수 있게 인폼드 디자인, 그리고 포마 이런 부분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이외에도 레빗 2025 왓춘유에는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 적용이 얼마만큼 될지는 솔직히 이제 저희가 주요한 기능들만 해드렸기 때문에 그렇지만, 혹시라도 나는 이 기능이 더 필요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참고해서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을 유튜브를 보시게 되면은 해당 업데이트에 대한 사항들이 많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좀 홍보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부장님 다이나모 관련해서. 네, 다이나모 유저그룹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유저그룹 운영진들이 한 8분이 계신데 지금 네. 미더블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 6월 14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오토데스크 트레이닝룸에서 애드 API 관련된 이제 핸즈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파일성과 API 위주로 구성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이 행사는 마감이 됐어요. 벌써 다 지원을 하셔서. 네, 근데 역시 이런 행사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행사를 참여하시려면 카카오톡의 오픈 채팅방에 레빗앤 다이나모를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런 행사들을 같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핸즈온이라 보면은 노트북은 그러면 가지고 오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네, 근데 아마 퇴근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냥 지켜보신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래서 네, 아마 영상으로 저희가 아마 배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웨비나가 있죠? 네, 앞서서 잠깐 이제 로봇 스트럭처럴 어널리시스를 얘기할 때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이제 MGT 파일을 레빗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애드인을 지금 프리 애드인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그거와 관련된 소개 웨비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6월 중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제 현재까지 개발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간단하게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MGT 파일을 바로 레빗에서 애드인을 통해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실시간으로 부재를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네, 그러니까 MGT 파일이라는 거는 마이다스의 해석 파일을 네.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MGT 파일로 익스포트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MGT 파일을 불러왔을 경우 지금 여기서 보여지시는 것처럼 기둥, 그다음에 보, 그리고 벽체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다 이렇게 데이터 익스체인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만약 그 해석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해서 레빗으로 구조 부분을 가지고 들어오고, 나는 남은 시간은 이제 뭐 건축 마감이나 건축 쪽에 좀 더 포커스하고 싶다라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을 활용하셔서 네.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 기능 말고도 일반적으로 일람표라고 네.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일람표 부분을 또 레빗에서 자동으로 생성해주는 기능도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월 말쯤 해서 지금 여기 최용성 부장님과 함께 이제 사회자로 해주셔서 함께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또한 프리 애드인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에서 레빗 사용자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무료로 배포해드리는 버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런칭 웨비나를 하시게 되면은 많은 관심과 다운로드해서 업무에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한 네. 데이터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처음 시작 자체부터가 좀 조급하게 시작은 했지만 그래도 평정심을 갖고 네. 지금 그래도 정해진 시간 안에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빨리 맞추게 된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야말로 첫 조인인데 어떠셨나요? 뭐 이
웨비나를 항상 저는 이제 지켜보는 입장으로만 임했었는데 오늘은 이 자리에 와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역할이다 보니까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또 이 웨비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도 되게 레빗에 이런 기능들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구나, 이전에는 또 어떤 기능들이 있었나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돼서 저 스스로한테도 되게 많은 도움이 됐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MEP 같은 경우는 오토데스크의 곽태혁 부장님과 그다음에 SCK의 한은세라 과장님이 같이 테스트를 진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두 분께도 감사하다는 인사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네, 스트럭처 스트럭처 부분도 부분은 있죠. 이제 글로벌 소프트의 이인성 과장님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네, 전 건축 제가 한 거라서 제 스스로에게 제 테스트 다 해봤거든요. 네, 고생 많이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SCK 이경미. 네, 오토데스크 최용성. 네, SCK의 전재호였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